저는 초록색을 한번. 제목이 400만 원짜리 부적. 비싸다. 비싸다. 다들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누군가를 좀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는 순간도 있으시잖아요. 있죠. 그럼요, 네. 저 사람이 죽었으면 하면서 이렇게 바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좀 집중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20대 후반으로 보이시는 이제 좀 낯빛이 많이 안 좋은 여성분이 이제 신랑에 좀 찾아오셨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 느낌 너무 쎄한 거예요. 그 느낌?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할머니가 살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 네. 살렸다고? 네. 딱 세 글자 말씀하셨어요. 살이야. 네. 자기가 저지른 그 여보들이 온몸을 감싸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뭔 짓 하고 다녀? 그랬더니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직장 이제 상사의 이제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부장님이 새로 오신 거예요. 부장님이 문제야. 근데 여자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 여자만 괴롭혔구나. 나쁘다. 그래서 회식 때마다 막 술 강요하고, 야, 술 따라와 막 이러고. 불상도 시키고. 성적인 농담부터 해서 깎아내리는 농담도 많이 하고. 진상. 뭔가 이제 성과를 좀 어느 정도 좀 내놓으면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너무 거에 싫어. 진짜. 어디 가나 꼭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좁은 어깨라서 좀 부장님 좀 안 좋은 소문 낼까 봐 혼자 끙끙 앓다가 이제 점집을 좀 돌아다니신 거죠. 가면 항상 너 구태야 괜찮아져. 근데 그 가격이 다 몇 천만 원. 힘들지. 몇 천만 원? 네, 그러니까 그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너무 갑자기 너무 몇 천만 원 달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한 무당집을 이제 딱 찾아갔대요. 근데 여기는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냐?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하고 싶어라는 말을 물어보더래요. 아, 그 사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너무 무섭다. 섬뜩하다. 그래서 이 여성분께서 그 사람이 저를 이제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 라고 진실적으로 이제 털어놓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 알겠다. 그러면 400만 원을 줘라. 그럼 내가 부적을 쓰겠다. 그 이후에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그 무속인 분이 부적을 써주셨나 봐요. 이거를 부장님 책상 밑에다가 붙여놔라. 아, 들키면 어떡해? 들킬 것 같은데. 근데 여자는 솔직히 이게 인간적인 마음에는 이게 부적이라도 솔직히 반신반의하게 되잖아요. 그치, 이게 그쵸. 설마 효과가 있겠어? 있을까? 그래도 나를 안 괴롭혔으면 좋겠으니까 갖다 이렇게 붙이셨나 봐요. 네. 근데 진짜 이게 신기한 게 네. 괴롭힘이 싹 사라지더래요. 부적발이 받은 거네. 어. 음. 근데 이게 문제가 얼마 안 가서 벌어진 거예요. 왜요? 부장님 얼굴이 안색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면서 와. 얼굴이 정말 빼빼 마르더래요. 볼살이 이렇게 쭉 패여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졌구나. 아, 아픈가? 그러고 나서 한 달쯤 됐을 때 갑자기 부장님이 건강상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사직서를 내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상까지. 근데 이 부장님이 사직서를 내고 이상한 꿈을 이제 막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성분께서. 갑자기 산발을 하고 입이 쭉 찢어진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머리채를 이렇게 질질 끌고 누군가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걸어가더래요. 그러고 나서 얼굴을 탕 들었는데 그 부장님 얼굴.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지는 못하고 그 광경을 이제 꿈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 축 찢어진 여자가
딱 고개를 탁 이렇게 천천히 돌리더니 다음에 너야. 다음에 너야. 다음 너야? 다음 너야? 너야? 소름 돋아. 하필이면 이 꿈이 계속 반복이 됐대요. 며칠 동안. 경고의 의미네. 경고의 의미. 계속 나와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달리다가 어느 날 얼굴을 봤는데 안색이 너무 안 좋고 헬쑥한 게 부장님이랑 같이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이제 불안하니까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딱 물어보자마자 딱 한마디 하더래요. 야, 네가 원하던 거 아니야? 뭘 어떻게 하신 거야? 해줄 말 없으니까 돌아가라. 너가 원하던 거다. 그러면서 내쫓았대요. 그러고서 여성분께서 이제 수소문을 이제 막 해서 저희 신당에 이제 찾아오신 거죠. 제가 딱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미웠어도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고 여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 그냥 저는 도와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돌릴 수야 있었겠지만 좀 제가 좀 안 건드리는 분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머리 아파. 근데 이 여성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다시 올바른 인생을 살고 싶다. 자기 잘못을 좀 바로 잡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간절함이 있네, 네. 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좀 써야 될까 하다가 그러면 부적을 떼와라. 떼와가지고 그 부적을 소각을 시키고 일단은 먼저 신령님한테 빌어보자. 기도 다니고 하면서 저도 뭐 나름대로 뭐 구순하지 않더라도 푸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구슬시키지 않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잘 풀려가지고 그 뒤로 이제 나쁜 마음 안 먹겠다고 하면서 지금 올바르게 살고 계십니다. 다행이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부장님 근황은 모르시죠? 네, 저는 부장님 근황은 아니, 근데 부적을 태우는 순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소각하면은 그래도 좀 네, 그분이 그 좋아지겠지. 효과가- 네.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모든 부장님들이 출근하자마자 책상 밑을. 맞아, 확인할 거야. 근데 사실 어떤 사연들이 있긴 있을 텐데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에 저주를 내리는 부분일 텐데 그걸 왜 본인에게 돌아오는 걸까요? 모든 행동과 도리, 예의 부분에서는 신은 공평하다고 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신에서도 이제 아닌 부분은 이제 아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제대로 거지. 다 돌아오는 거죠. 올바른 게 아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저 친구가 진짜로 취직을 했는데 상사가 너무너무 싫었대요. 근데 무당집을 갔더니 부적을 써주면서 그걸 태워서 그 상사 자리에 뿌리라 그랬대요. 그럼 그 사람이 그만둘 거다. 그리고 정말 그 행위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만두게 된 거예요. 오. 그리고 일주일 있다 제 친구가 잘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얻는 게 있으면 그만큼 또 본인도 잃어야 되는 게 있나 봐. 네. 그 신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뉘우치고 죄송해요 이렇게 용서를 빌면 다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정을 하면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노란색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을 받지 않는 모텔방. 하루는 20대 남성분이 와서 이제 점사를 봐드리게 됐어요. 네. 근데 이분이 점사를 다 보고 인사를 하고 가려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거예요. 왜? 궁금한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남성분이 말하길
자기 친구가 술만 먹으면 이상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였네요. 한 번은 친구끼리 이제 술자리를 가졌대요. 오순도순 이제 술을 먹는데 친구가 몸을 좀 못 가눌 정도로 이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 해서 이제 따라갔나 봐요. 그래서 이 남성분이 친구를 기다리는데 한참 지나다 안 나오더래요. 그때 이제 화장실에서 큰 소리가 막 나더래요. 설마 싶어서 이제 달려가 봤대요. 근데 누군가 화장실 칸에서 볼일을 보는데 제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여기 내 자리라고, 내 자리라고 막 이러고 소리를 엄청 지르고 있더래. 이 친구가 싸움 날 뻔한 거를 이제 좀 뜯어 말리고 택시를 태워서 이제 집에 이제 보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술을 또 먹게 된 거예요. 이날도 친구가 또 잔뜩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음하네. 근데 얘가 화장실을 간다더니 또 나가서 한참을 또 안 들어오더래요. 왜 그러죠? 친구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좀 찾으러 간 거죠. 밖에서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거 같다고 얘가 또 실수할까 싶어서 휴대폰을 이제 뺏으려고 하는데 가까이 이제 딱 간 순간 휴대폰도 없고 무선 이어폰도 없더래요. 귀신 뭐야?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허공 보면서 막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야, 너 도대체 누구랑 말하는 거냐? 친구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자기를 이렇게 빤히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새까만 눈동자를 띄면서 쳐다보더래요. 야,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아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쯤 되니까 그냥 취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싶더래요.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이 친구를 봤을 때. 예사롭지 않았구나. 근데 원래 이 친구는 되게 얌전한 스타일이래요. 얌전하기도 하고 술을 먹어도 늘 조용히 먹던 그런 친구였는데 한순간에 이제 갑자기 변하니까 이상하다고 이제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한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고 나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친구를 한번 신당으로 데리고 와라 얘기를 했어요. 한 일주일쯤 좀 지났을 거예요. 남자가 친구를 이제 끌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는데 뒤에 못 걷힌 여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가 아우. 그래서 우선 그 친구의 사주를 그냥 딱 봤는데 코끝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술 안 먹었는데? 안 드시고 오셨는데? 사주를 딱 봤는데 딱 하나, 김은간살. 김은간살. 그게 뭐예요? 김은 뭐야? 이문관살? 쉽게 말해서 이제 조상, 이제 귀신에 대한 이제 문이 열린 사주. 그래서 왕래를 할 수 있는, 조상하고 왕래. 네, 조상이 이제 왕래를 할 수 있는, 몸주로 왕래를 할 수 있는 사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이 기문관살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 친구는 술 먹을 때만 이상하게 기문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법당의 할머니가 술 먹고 죽은 애 앞에서 왜 취한 채로 알짱거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자 귀신분은 술을 먹고 목을 벤 거예요. 아, 자살기네. 자살기네, 자살기. 친구한테 최근에 혹시 술 먹고 어디 다녀오셨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번에 혼자 술을 먹었는데
근처에 모텔 숙소에서 잤다. 아. 이거 그냥 가만히 해결은 못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다음날 모텔을 갔습니다. 아. 사장님한테 그 친구가 묵었던 이제 호실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안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찜찜해. 왜 그 친구 있었을 땐 주셨으면서 왜 안 줘? 그 방은 원래 손님들한테 안 내준다. 제가 상황 설명을 했죠. 묵었던 그 방에 가서 조금 상황 좀 살펴볼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참을 좀 생각하시더니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객실에 딱 갔는데 친구한테 붙어있던 그 여자 귀신이 있잖아요. 이제 활개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 안에서. 그러더니 친구가 갑자기 화장실 딱 가리면서 내가 저 화장실에 내가 죽었어. 근데 빙이 이미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 목을 탁 조르는 거야. 이렇게 진짜 세게 졸라요. 깜짝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붙잡고서 그때 막 소금 뿌리고 파 뿌리고 막 쳐내고. 그 친구 입에서 하는 말이 나는 사는 게 진짜 힘들었다. 근데 너네들은 왜 웃고 사냐?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이 빠졌는지 툭 쓰러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일 있고 얼마 후에 친구분에게 이제 그랬죠. 테마구슬 좀 하자. 기문관살을 좀 닫아줄 수 있는 그런 굿을 조금 하자. 그래서 살풀이까지 병행을 해서 이제 했고 다행히도 그 여자 귀신분은 잘 떨어져 나가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친구분께서 이제 전화가 따로 왔어요. 일상생활 너무 잘하고 있고 술을 절대 입에 안 된대요. 야, 그건 좀 아쉽다. 그 좋은 거를. 그러니까 아쉽긴 조금 한데. 아쉽네. 제사나 고사를 지낼 때도 술을 자주 쓰잖아요. 근데 귀신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술의 종류도 있어요? 보통 저희가 보편적으로는 지금 시중에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게 소주. 소주. 저는 맥주 드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고요. 제일 특이했던 게 와인 찾으시는 분도 있었어요. 굿하는데. 이제 살아 생전에 좋아했던 술을 찾겠죠. 네. 우아하다. 고급지다. 그 신령님들도 좋아하는 술이 다 다르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살신줄이 세니까 그 꼬랑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꼬량주. 진짜요? 왜냐면 장군님, 신장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걸 찾으셔. 저랑 잘 맞으시겠네요. 타들어가시더라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보통 굿을 할 때 정성을 들일 때 대감님께는 막걸리, 장군님께는 고량주, 독한 술. 어린 친구들은 요구르트 같은 걸로. 맞아요.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네. 그래서 저희가 굿할 때도 보통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담배를 사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술을 사가는 경우도 있는데 동자 애기씨들 것도 사가요. 예, 뭐 요구르트, 우유, 과자, 사탕 이런 거 사가가지고 올려놓고 이래.